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4월 13일 화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12일 도쿄에서 306명, 카나가와 94명, 사이타마 96명, 치바 103명, 미야기 34명, 오사카 603명, 오키나와 37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2107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50만 8,999명이며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50만 9,711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후쿠오카에서 5명, 오사카에서 4명, 홋카이도, 치바에서 각각 3명 등 총 24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9,433명,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9,446명이 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306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10세 미만부터 90대까지의 남녀 306명의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182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124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령대로는 20대에서 30대가 총 145명으로 전체의 약 47%, 60대 이상은 총 40명으로 약 13%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경로로는 가정 내 감염이 5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설 내 감염이 26명, 직장 내 감염이 20명, 회식에서의 감염이 8명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80대 남성 1명이 사망하였으며 현재 중증 환자는 3명 증가한 42명, 입원 환자는 27명 감소한 1,484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도쿄의 누적 확진자 수는 12만 6,284명, 누적 사망자 수는 1,804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쿄, 교토, 오키나와에서는 12일부터 만연방지 등 중점 조치의 적용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 감염 확산 방지에 효과가 있을지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는 23구와 하치오지, 타츠카와 등 6개 시에서 1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적용됩니다. どうぞ歩いてそして、お店の皆さんとしっかりとラポールを高めながら進めて感染防止、ぜひとも도쿄는 음식점의 감염 대책이 충분한지에 대한 순찰을 시작하였습니다. 대상은 약 12만 개 점포로 환기 및 소독 등 약 20개의 포인트를 체크합니다. 도쿄 니시 신주쿠에서는 도쿄와 신주쿠구의 직원이 합동으로 점검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게 점검 시간은 약 5분. やんないよりはやった方がいいのかなっていうぐらいの認識でしかないので、けど収束に至るほどのことでもないのかな、どうせいたちごっこ。どうなんですかね。だから深夜の自粛、要は時間の自粛に関してはあんまり効果が見られるようには思えないですけどね。 이날 도쿄의 신규 감염자 수는 306명. 월요일 300명대가 된 것은 2월 1일 이후 처음입니다. 전주 같은 요일 감염자 수를 웃도는 것은 12일 연속으로 여전히 증가세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改めてここで拡大を防止をしていかなければずるずるとワクチンもないまま素手で戦わなければならないとみんなの経済活動もシュリンクしちゃうわけですね。そのための今日からの重点措置期間となるわけです。 한편 도쿄에서는 만연방지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곳도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곳은 도로를 끼고 한쪽은 내리막으로 만연방지 적용 지역이 되어 음식점의 영업시간이 오후 8시까지로 제한됩니다. 반면 도로 건너편은 니시 도쿄시로 만연방지 적용 외 지역으로 1시간 더 영업이 가능합니다. 境目がこんなにギリギリのラインというか目の前のお店は9時までなのにうち8時までなんだっていうモヤモヤはやっぱありますよね。 やっちゃいたいなって正直思いますけどやっぱここまでみんなで耐えて頑張ってきたんだから耐えるしかないですよね。 감염 확대가 계속되고 있는 오사카에 이날 신규 감염자는 603명으로 도쿄의 2배에 가까운 감염자가 확인되었습니다. 또 월요일로서는 사상 최다를 기록하였습니다. 重症者の状況ですが、新型コロナ重症医療の危機的な状況にあります。この重症病床につきましては、205床、今実際運用してますが、その中ですでに入院されている方が203床、ほぼ 100% の状況です。
요시무라 지사는 현재 코로나19 중증 환자를 수용하고 있는 오사카 내 60개 의료기관에 코로나 이외에 급하지 않은 수술이나 입원을 연기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교토 및 오키나와현의 나하시를 포함한 9개 시도 12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대상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곳들도 음식점 점검을 위한 순찰이 시작되었습니다. 오키나와의 병상 점유율은 12일 시점에서 99.4%에 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환자를 수용하고 있는 오키나와의 한 병원에서는 코로나 병상 수를 20개에서 40개로 늘렸습니다. 하지만 스텝의 숫자는 그대로입니다. 患者さんが北部地域増えましてですね、それでそれに対応するために増やしたということです。他の病棟、例えば閉鎖することになると他の医療ができないので、なんとか今拡張した状況で、今耐えるところは今の現有でやってると。そういう意味ではかなり綱渡り的なところはあります。 다른 병원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ここ数日急激にその重症化して、当院でも集中治療室に入る方が引き続いております。それ以上増えてくると、やはり今度はそのコロナウイルス患者さん以外の患者さんへの影響が出てくるというふうに予想されます。 지금 감염자를 억제하지 못하면 곧 대형 연휴를 맞게 됩니다. ゴールデンウィークになれば自然に人の動きが増える。これはどの地域でも同じで、沖縄でも当然予想されます。それまでの間にですね、患者数のやはり勢いを止めておくということはまず最初の喫緊の課題だろうと思います。 다음 소식입니다. 이날 처음으로 고령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인구 700명가량의 나가노에 위치한 한 마을에서는 이번에 도착한 백신 한 박스로 고령자 접종 대상 전원이 접종 가능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고령자 대상에 포함되는 65세 이상은 전국에 3,600만 명입니다. 도쿄 하치오지시에서도 예약을 한 고령자의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치오지시의 이번 접종 대상은 16만 명이나 이번에 예약자는 1,900명. 한정된 백신의 수량으로 예약이 쇄도하여 개시 50분 만에 예약은 종료되었습니다. 이날 하치오지시의 접종장에는 스가 총리가 시찰을 위해 방문하였습니다. 정부는 모든 고령자에게 도착할 백신을 6월 중에 확보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고령자 접종만이 아닙니다. 私自身もまだ接種を受けていない状態で今日はお邪魔しているわけです。私自身が感染をするという可能性と、もう一つは私がもし感染した場合に接種を受けに来た方に感染を広げてしまうという本来でしたら、やはり接種をしてからというのが本来筋。一部ではですね、一般の方に打っているということを実績を作るために始めたというような批判もあるかと思うんですけども、それは菅首相のことですか？はいはい。そこはいろいろ事情があるんでしょうから。なかなか言いづらいところなんですけれども、先ほど言いましたように、本来やはり医療従事者が先に打って免疫をつけてから、一般の方に打った方が良かっただろう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ます。はい。 의료 종사자 접종의 시작으로부터 약 2개월. 도쿄만 해도 60만 명의 의료 종사자가 있지만 2회 접종이 끝난 것은 4만 명 정도로 전체의 약 7%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医師の方へのワクチン接種、ここがまだあまり進んでいないという現状があるようです。この現状についてどのように受け止められますでしょうか。医療従事者の皆さんには優先しましてワクチンご用意してますので、そうしたことについて、しっかりと接種をできるだけ早くしていただければ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오사카에 위치한 한 정형외과에서는 환자 대부분이 고령자입니다. 다음 달 중순부터 이 병원에서도 고령자의 백신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지만 스텝 전원이 1차 접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ワクチンの接種が終わっていない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と、どうしても接種をする人間が感染源になる可能性がある。症状出る前の日でたまたま高齢者の方と接する。これがやはり一番怖いですね。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정부가 13일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 한국과 중국 정부는 중대한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이날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바다로 방출 결정한다는 보도에 대해 국민의 안전과 주변 환경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코멘트를 발표하였습니다. 해양 방출에 대해서는 일본 측이 충분한 협의 없는 결정을 한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대응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중국의 외무성은 12일 일본은 못 본 척할 때가 아니다. 국제적으로 책임을 가져야 한다 등의 성명을 발표하며 일본 측에 중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신중한 대처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탈탄소 사회의 실현에는 원자력 발전이 필수적이라며 자민당에서는 원자력 발전의 증설 및 재건축을 추진하는 의원연맹이 발족하였습니다. 이나다 전 방위상이 회장을 맡고 아베 전 총리가 고문으로 취임하였습니다. 国力を維持をしながら、国民あるいは産業界にですね、低廉で安定的な電力を供給していくというエネルギー政策を考える上において原子力についてですね、しっかりと向き合わなければいけないのは現然たる事実であります。 아베 정권에서 원전은 기본 부하를 담당하는 베이스로드 발전소로 하면서도 의존도를 가능한 한 낮추려고 하였습니다. 다만 스가 정권이 탈탄소를 내걸며 원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습니다. 이나다 회장도 원전이 카본 뉴트럴 시대의 열쇠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정부는 올해 여름 에너지 기본계획을 개정할 예정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피해온 원전 증설에 대한 논의를 확대하겠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NHK 여론조사 소식입니다. 대회 개막까지 100여일 남은 도쿄올림픽에 대해 여전히 일본 국민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쿄올림픽 개최의 바람직한 형태에 대해 질문한 결과 기존의 방식대로 개최해야 한다는 불과 2%뿐이었으며 관객 수의 제한이 34%, 무관중이 25%, 중단이 32%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달 스가 내각 지지율은 지난달보다 4%포인트 오른 44%, 지지하지 않는 비율은 1%포인트 오른 38%로 나타났습니다. 스가 내각을 지지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다른 내각보다 좋은 것 같아서가 43%를 차지하였으며 지지하지 않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로는 정책에 기대를 갖지 않는다와 실행력이 없기 때문에가 각각 35%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이 다시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도쿄 및 오사카 등에 적용된 만연방지 등 중점 조치의 효과의 기대에 대한 질문에는 효과가 없다는 의견이 58%로 나타났으며 긴급사태를 다시 발령해야 한다는 의견은 70%로 나타나며 만연방지 조치의 효과에 대해 낮은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한편 각 정당 지지율은 자민당이 지난달보다 1.8%포인트 오른 37.4%, 입헌민주당 6.3%, 공명당 4.1% 등으로 나타났으며 지지정당 없는 무당층은 39.7%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에이메현의 나카무라 지사는 마츠야마 시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의 감소 경향이 보이지 않는다며 21일부터 진행될 공공도로에서의 성화봉송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마츠야마 시내에서 진행될 성화의 도착식에 대해서도 일반 관람객을 입장시키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14일 에이메현의 최종 판단이 나올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2년 만에 도쿄대학의 입학식이 일본 부도칸에서 열렸습니다. この状況でも開いてもらえて本当にありがたい。無事に入学式を迎えられて今まで勉強してきてよかったなって思いました。 입학식장의 주변에서는 기념 촬영을 하는 정장 차림의 신입생들의 모습이 보였으며 입장 시 체온 감지 카메라로 체온을 측정하는 감염 대책이 진행되었습니다. 한편 이달 5일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후지테로 총장은 행사에 불참하였으며 대신 부총장이 약 3,000명의 신입생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그저TV였습니다.